ITQ 엑셀 자격 시험의 출제 유형 두 번째 제1작업의 데이터 입력 및 제목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후 셀을 병합하는 방법, 셀 테두리 지정, 그리고 도형을 이용하여 제목을 작성한 후 그림자 스타일까지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미리 보기를 보시게 되면 1작업의 내용은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하고 위쪽에 제목을 넣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글꼴과 크기 지정, 그 다음에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자, 이 부분과 제목을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화면에서 자료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자료가 입력된 위치는 문제에서 제시한 그 위치를 정확히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B4셀에서 클릭을 하고 자, 관리 코드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아래쪽으로 커서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제시된 문장을 입력을 하는데 오타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작업에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1작업의 데이터 입력에 오류가 있게 되면 나머지 작업에서 자료 복사해서 가져간 내용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에 보면 최고 수익금 100만 달러랑 그 아래쪽에 또 셀이 병합돼서 자료가 입력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글씨만 입력 그 형태 참고하셔가지고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나중에 서식 지정을 병합한 후 가운데 맞춤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열의 게임명까지 입력을 해봤는데요. 입력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열의 간격이 좁아가지고 글자가 하나면에 다 표시가 되지가 않죠. 자, 이럴 때에는 열의 간격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열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열과 열 사이의 경계, C하고 D 사이의 경계선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맞추면 포인터가 이렇게 양쪽 방향 화살표로 바뀔 거예요. 그때 드래그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다른 하나는 C하고 D, 열과 열 사이의 경계에다 마우스를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 열의 가장 긴 문자열을 찾아 자동으로 열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는 수익금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줄에 100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을 할 때에는 자, 첫 번째 줄에 수익금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셀의 위치가 아래로 이동이 되겠죠. 자, 우리는 셀의 위치를 이동하지는 않고 줄만 바꾸고 싶다. 그럴 때에는 수익금을 입력하고 키보드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한 셀에 두 줄, 두 번째 줄로 줄 바꿈만 처리가 됩니다. 이때 글자를 입력을 하고 다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두 줄을 입력하고 보니까 글자가 출력 형태와 다르죠? 이럴 때는 열과 열 사이의 경계에 있다가 마우스를 맞추고 클릭 드래그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간격을 맞춰두면 됩니다. 자,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셀 테두리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코드부터 테두리가 그어질 부분을 전체를 잡아주세요. 전체를 잡으시는 방법은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또는 첫 번째 셀에서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셀이 모두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죠.
셀 서식에서 클릭하면 자, 화면에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테두리로 이동합니다. 테두리 클릭하고요. 자, 우선은 안쪽은 얇은 선으로 그어줘야 되니까 자, 우선은 첫 번째 안쪽에서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선이 얇게 들어가죠. 다음으로 두 번째 바깥쪽은 두껍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스타일에서 약간 두꺼운 애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선택하냐면 윤곽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깥쪽은 이렇게 두껍게 선이 그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안쪽은 얇은 선, 바깥쪽은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이 안쪽을 다시 한번 범위를 잡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선을 두껍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에 다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두꺼운 선을 선택을 하고 어디를 바깥쪽? 윤곽선을 두껍게 하면 되겠죠. 윤곽선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바깥쪽이 다시 두껍게 처리가 되죠. 확인. 그래서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하나의 셀에 글자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셀의 데이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리 코드부터 분류 부분까지 이 세 개의 셀 안에 글자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만드는 거를 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병합할 부분이 여기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도 병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 그어야 될 부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병합할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한쪽 영역을 이렇게 범위 잡아서 병합할 영역을 지정을 하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병합할 부분을 드래그해서 범위 잡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세 번째 병합할 부분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업데이트 만족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서비스 순서. 거기까지 병합할 부분을 컨트롤 키 눌러서 잡아주신 다음에 자, 위쪽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병합이 된 후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병합을 했더라도 글자가 길다 보니까 어때요? 선 안에 들어오지가 않게 되죠. 그럴 때는 임의로 이렇게 간격을 넓혀서 하나의 그 병합된 영역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간격을 넓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자, 사행은 두 줄이 입력되는 바람에 간격이 넓게 설정이 됐는데 아래쪽은 간격이 좀 좁죠? 자, 이럴 경우에 간격 조절을 문제에서 제시하진 않았지만 자, 좀 더 보기 좋게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행의 높이를 공통적으로 조절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 행 머리글 저는 5행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14행까지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행 머리글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14에서 클릭하면 5행부터 14행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행과 행 사이, 즉 5하고 6 사이 경계선에다 마우스 놓으시게 되면 포인터가 양쪽 방향 화살표로 바뀌죠. 이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간격을 넓혀주시면 조금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이쪽에 서비스 시작도 약간 이렇게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선의 모양을 변경해 줬고요. 자, 이 부분에 대각선 부분 있죠. 대각선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셀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셀 서식에서 우리는 대각선을 긋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서 아래 대각선, 위쪽 대각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 테두리를 모두 그어 보셨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위쪽에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도형을 그린 후에 제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간격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3까지 1에서 클릭, 쉬프트 누르시고 3에서 클릭해 가지고요. 1행부터 3행까지를 범위를 잡으시고 마우스 포인터는 1, 2, 3 써있는 행 머리글에 맞추시고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행 높이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행 높이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행 높이를 임의로 25라고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넓어지죠. 자, 이 부분에 문제에서 제시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자, 도형은 삽입 메뉴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여기 세 번째 있죠. 자, 그 해당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어주는데요. 위치를 참고하시면 어디까지? 지열의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제목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넣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조건을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도형 효과로 가시게 되면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에 가서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로 가고 오프셋 오른쪽. 그러면 여기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시게 되면 그 각각의 이름이 표시가 되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프셋 오른쪽에서 클릭.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수익 현황을 입력한 후 자, 온라인 게임 수익 현황이라고 글자를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글씨를 보니까 어때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조건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조건에 보시면은 글꼴을 굴림에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테두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먼저 도형 채우기를 노랑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홈에 가셔가지고 자, 글꼴을 뭘로 처리한다? 굴림. 그 다음에 크기를 24포인트. 자, 글자 색깔은 빨간색 가 누르셔가지고 검정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굵게. 굵게는 글꼴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가죠. 굵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가운데 정렬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 수평 가운데 그 다음에 위아래 수직 가운데 요 두 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목이 도형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출제 유형 두 번째 데이터 입력을 하고 제목 작성까지 마무리 해줬습니다.